10월 25일 토요일 EPL 프리미어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리즈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로에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는 전형적인 하이프레싱형 스트라이커다. 그는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동시에 이선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트 형태의 움직임이 특징이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전환의 중심에 서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매우 높다. 리즈의 강점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측면 숫자 싸움에서의 조직적인 우위다.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좌우 전환 후 크로스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간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며 상대 빌드업의 첫 단계를 틀어막는다. 이 구조 속에서 리즈는 경기 초반부터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볼 소유와 찬스 창출을 동시에 가져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1-2이며 필크루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에서의 활동 방향이 넓지 않다. 제로드 보웬은 빠른 발과 직선적인 침투로 위협을 주지만 라인 강력이 벌어질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루카스 파케타는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라인 유지가 불안하고 300간 거리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는다. 특히 중원 두 축이 압박에 밀리면 이선 수비 가담이 느려지고 좌우 전환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잦다. 결국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상대에게 재차 찬스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정 경기에서의 약한 집중력과 낮은 점유율로 오른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리즈는 폭넓은 전개와 측면 점유율을 바탕으로 웨스트햄의 300 구조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환 속도가 느려 압박 대응이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리즈가 강한 템포와 유기적 전개로 홈 팬들 앞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중심을 잡는다. 그는 중원 깊숙한 위치에서 좌우로 스윙 패스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상대 수비는 좌우 전환에 끌려다니며 결국 하프 스페이스의 포켓 공간이 열리게 된다. 그 순간 주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투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 공간을 침투하며 공격의 질을 끌어올린다. 특히 페드루 네투는 볼을 받은 이후 컷백 혹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카드다. 주앙 페드로는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점유하며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이 두 자원이 엔소의 패스 궤적과 맞물리면 첼시의 전방 전개 속도는 급격히 빨라진다. 첼시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볼 점유를 극대화하는 스타일이며 초반부터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해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엔소의 스윙 전개는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상대를 유도해 공간을 창출하는 지능형 빌드업 루트다. 이 구조가 작동되는 한 첼시의 공격 템포는 끊기지 않는다. 썬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엔다가 좌측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 여라인을 넓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수비 시 복귀 타이밍이 다소 느려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탈비는 중원에서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첼시의 전방 압박을 상대로는 볼 소유 유지가 어렵다. 자카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나 지원 속도가 늦어 세컨드 찬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중원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 단계에서 자주 끊기며 역습 허용률이 높다. 수비적으로는 4-3-3 구조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취약하고 중앙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질 때 공간 침투에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결국 이 경기에서도 썬더랜드는 압박에 대응하기보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엔소의 스윙 패스를 중심으로 전방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페드루 네투와 주앙 페드로가 번갈아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공격의 방향을 잡는다. 반면 썬더랜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대응력이 떨어진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의 리듬과 전술적 완성도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의 엘랑가와 반스가 폭넓은 측면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빌드업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인해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다. 특히 벤피카와의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소화한 이후 며칠의 휴식도 없이 다시 리그 경기에 나서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뉴캐슬의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이선 라인의 복귀 타이밍도 불안정하다. 반스와 엘랑가 모두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침투 빈도가 줄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전방 압박을 걸기에는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체력 저하로 인해 감독이 설계한 전술적 압박과 템포 유지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후반부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플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공격수 호드리고 무니스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모두 겸비한 자원이다. 그는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워비는 이선에서의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로 넓게 벌려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모두 수행하며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한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풀럼은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경기 집중력과 템포 유지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전술적으로는 중원 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해 뉴캐슬의 후방 라인을 공략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이워비가 박스 근처까지 드리블로 끌고 가면 루키치가 이선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풀럼은 뉴캐슬의 체력 저하 구간을 철저히 노려 역습 효율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일정 누적과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풀럼은 이워비와 루키치를 중심으로 한 템포 유지가 완벽히 정상 궤도에 올라있다. 이번 경기는 풀럼이 후반부 압박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